김성환님, 공정평가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실제 평가는 모두가 불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정량적 수치가 없는 부서의 평가에 대한 측정 방법이나 기준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립을 해야 될까요? 네네, 수립해야 예. 될까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실제 평가가 불만을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만약 비슷한 방식을 쓰셨다면 기존과 그게 제가 보면 상대 그런 어떤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절대 평가 형태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네.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걸 잘 세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상시로 계속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네네. 부분들을 강조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결과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게 공정성을 만든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최고님은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삼성의 성과 평가 벤치마크 대상인 지위도 포레스트 디스트리뷰션의 평가 방법에서 이제는 평가 방법보다 다양화하고 있다는 트렌드를 본다면 각 기업의 특성, 환경, 평가제 머추리티를 고려해서 그 회사에 맞는 커스터마이즈 평가 툴과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평가자 교육을 정례적으로 진행해서 최대한 바이어스가 소거되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100% 객관화는 알파고가 아닌 이상 어려울도 합니다. 라고 코멘트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나 지위 얘기는 이제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저걸 저렇게 매달렸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 회사에 맞게끔 그리고 회사의 그런 어떤 주기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 하자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걸 더 나간다면 부서별로 해가지고 R&D는 프로젝트 단위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는 거 3개월마다 네네네. 한다면은 네네. 그리고 영업은 뭐 한 달 배율로 해가지고 그런 게 사실 보면 어떻게 상시 성과를 들어가면서 그런 어떤 주기 자체를 어떤 업무에 맞게끔 그러면서 보다 업무와 평가 자체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분이 알파고를 이제 언급하셨는데, 나왔네. 지금 보면 이제 상시성과 관리가 이게 이제 일상화 된다면, 많은 우리의 모든 액티비티가 이제 데이터로 남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그죠? 남깁니다. 예. 남기는데, 그 데이터를 이런 알파고 같은 것이 예. 분석을 해가지고, 예, 예. 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분석한 것들을 이제 그 위원회 쪽에다가 뭔가를 제시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루어할 수 있겠는데요. 알파고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네. 그런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리스크 분석 같은 걸 하는 그 프리딕션을 하는 그런 분석 기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네. 이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 상황으로 나왔을 때는 이직을 할 위험이 있다라든지 네네. 이 사람은 상당히 고성과자인데 어떤 근본의 성과가 잘 안 났기 때문에 특별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워닝 사인을 주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현재 네네네. 시스템 자체가. 네. 자, 노민규님, 객관적인 평가는 없다고 합니다. 평가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판단되며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 평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시 성과 관리라고 한다면 시기별 1차, 2차, 3차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부서장이 수시로 실적과 성과를 체크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내용인데 평가를 막 너무 자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네. 데이터를 잘 캐치를 해가지고 필요한데 하는데 그 주기 자체는 자기 어떤 산업의 주기랑 맞춰야 됩니다. 그 부서의 네네. 주기랑. 그래가지고 굉장히 짧은 주기로 성과가 이렇게 클로징 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평가를 해가지고 아예 평가 결과까지 만들어가 쌓아가지고 연말 평가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해 나가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자, 김경환님, 성과 평가에 윗사람의 주관이 개입되기 마련인데 이를 극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 부분 자체는 사실 이제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본다면은 최대한 그 데이터 자체를 오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데이터를 네네. 남기는 그 부분을 씁니다. 그걸 이제 저희 그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조정 세션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그 사람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직수 한두 사람만 클로즈해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네네. 보면서 서로 코멘트를 달고 뭔가 네. 이 사람을 조정해야 된다면은 네네. 데이터를 남기는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쓰시는 방법으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김남옥님, 형식적인 평가라도 평가를 하는 것이 공정한 성과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력보다는 때 돼서 함께 근무하기 위해 승진을 안 시키자니 눈치 보이고 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야 할까요? 이건 약간 질문이 몇 가지가 믹스가 되신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런 어떤 상시 성과 또는 절대 평가와 같이 나타나는 부분이 보면은 직급을 많이 줄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해하시는 것처럼 승진을 자주 시켜가지고 승진단 기제를 통해 가지고 독립을 했는데 이제는 네. 이제 사실 역할 자체를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공정한 평가를 주고 그걸 가지고 보상이라는 기제를 통해 가지고 동기부여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많이 집중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최수정님. 이전에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과 관리를 시도하였으나
변화 관리에 실패해서 1년 만에 시스템을 걷어치웠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언어의 장벽을 걷기가 어렵고 인사 시스템이 업무를 관리하기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과연 평가와 성과 관리를 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답일까요? 이제 그 상시 성과 관리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게 딱 저 이슈 때문에, 물론 지금의 그런 상시 성과 관리 시스템 자체가 100%저 부분 자체를 다 커버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최대한 그 괴리 자체를 줄이자. 예, 그냥 평소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피드백하고 그런 것들이 최종 평가까지 당연히 연동돼 가지고 나타나자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어떤 이슈를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런 네. 것들을 해결하려고 오늘 말씀드린 그런 트렌드가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승범님께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대다수 직무 간의 경쟁은 업무 영역의 중복 구간이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 구간을 관리해 주어야 할 관리자가 그 부분을 잘 운영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네. 우이규님, 성과 연봉제가 공공기업도 시행을 시작해서 일반 사기업에서도 서서히 반영될 것을 판단했는데요. 성과 연봉제 이미 사기업에서 사기업은 이미 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 네. 하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 특성상 호봉이 올라갈수록 소비 지출액도 상승하기 때문에 연공 서열형 연봉 체계와 성과 연봉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성과 연봉제를 시행하게 됐을 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저 호봉이 이제 올라가는 방식이 이제 사실 기존에 좀 뭐 레거시라는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끊긴 상당히 어려운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 변화 관리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성과 연봉제를 시행했을 때는 결국은 보면은 성과라는 그런 엔진이 돌면서 그런 이제 연봉을 만들어준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성과 자체의 공정성을 높이는 그 부분 자체에 많이 포커스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성 측면에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기재로는 그런 어떤 특히 관리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리더십을 올리는 부분 네네. 그리고 HR의 역할에 있어서 그런 HR들이 전진 배치가 돼가지고 실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정말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제반의 요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어떤 뭐 제도를 바꾼다고 교육을 한다고 되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이종우님, SAP에 Success Factor를 도입한다면 제도적인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도입 이전에 제도적 정립이 우선이 된 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자체는 그 기존의 기본 그런 컨텐츠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잡 구조라든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 담당자가 보면서 이런 것들은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쓴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쓰면 되겠다라든지 크게 바꾸지 않는다면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복잡한 네. 고유의 그런 제도가 많다면은 사전에 제도를 한번 정비하시고 패키지로 네네.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김태근님, 상시적 평가와 피드백에 적극 지지합니다. 평가 담당자들은 일이 많아지겠지만 평가 시기 두세 달 전에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소극적으로는 눈 밖에 안 나기 위해 몸을 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보이려고 더욱 노력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평가 이후의 태도가 다시 변한다는 거죠. 짧게는 분기, 길게는 반기별로 평가를 한다면 직원들의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코멘트 주셨어요. 코멘트신 것 네. 같고 제가 어떤 분기 반기 이런 형태로 좀 사실 이게 편하긴 편합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그게 진전이 된다면은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부서의 네네. 그런 주기에 따라 가지고 네.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진행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뭔가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평가로 이제 너무 이제 긴장감, 이렇게 두려움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죠? 궁극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즐겁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뭔가 자발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우리가 이게 내가 같이 하는 게 콜라보하는 게 나한테 내 성진에 굉장히 유리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주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잘한 건 정말 잘했고 못한 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네. 그 사람을 이제 바꿔 나가는 부분을 이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이게 평가가 결정되면은 모든 게 결정돼 버렸어요. 네. 보상도 당연히 다 결정이 돼 버리고 했는데 이제 세컨 라운드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또 보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네네. 참조하면서 다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조정을 해나갈 수 있는 룸을 더 만드는 그런 부분도 쓰고 있습니다. 최수정님, 저희는 여전히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부서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다시 조직장의 경향을 조정합니다. 예. 그런데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조직장의 경향에 따라서 점수가 관대하거나 반대일 수 있을 텐데 이것 역시 전사 조직자 평균을 통해서
조정해야 하는 사항일까요? 저는 이제 조정을 하죠. 막 이렇게 통계 기법을 넣어가지고 하고 하는데 저 이유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보상에 연동해가지고 한정된 버짓 내에서 이제 나눠 가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장으로 내려가지고 버짓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상과 평가 자체를 일단 끌어놓고 그걸 네.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정하신다면은 뭐 방법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찬주님, 공정인사지침의 발표 이후 많은 기업에서 상시평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정평가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서들이 업무 성격이 비슷하고 생산성 평가 등 쉽게 평가 지표를 설정하면 좋겠지만 대학의 경우 경영부서 및 서브 지원부서의 업무 성격이 워낙 다르고 경영부서의 성과 목표를 위해 서브 부서에서 업무 지원보다 부서별 충실한 업무 수행이 바탕이 되어 경영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이지만 매해 년도 평가 시 업무 중요도에 서브 부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BSC형으로 해가지고 어떤 전략 과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성과 평가 지표를 줬을 때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네. 전략 지표의 비율을 얼마나 주느냐 부분인데 일부는 보면은 영업이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다이렉틀리 선행 부서에 있어서는 그렇게 전략 과제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는데 후행 부서, 관리 부서에 네네. 있어서는 그런 어떤 전략 과제보다는 그 자업에 대해 가지고 네네. 원래 해야 되는 그 업무 자체를 얼마나 잘하냐 그쪽에 좀 비중을 줘가지고 이런 걸 완화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기업이나 비슷한 이슈를 많이 가진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최고님, 석세스팩터 사용법 보일 수 있나요? 이거는 어디 유튜브 같은 데 가면 뭐 이게 있을까요? 있고, 예, 네. 뭐 저희 쪽에 나중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네네. 언제든지 한번 그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께서 그 기존 성과관리 툴은 많은데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궁금하다고요. 석세스팩터가 예를 들면 SAP의 FI 모듈은 비즈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프레임이나 절차는 비슷한 것 같은데 HR 인사관리 툴은 회사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 플렉서블하게 커스터마이징 돼야 될 걸 할 걸 사려야 되는데 석세스 팩터도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요? 그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얘기하면은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그 자체가 주어진 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주어진 그 선택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이게 뭐 수천 개의 기업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여러 가지를 반영해 가지고 이걸 쓸 거냐 안 쓸 거냐는 이제 선택해 쓰는 방식인데 그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쓰시는 데 있어가 불편함이 없다는 부분이고 그래도 개발해야 된다면 저희 또 개발 플랫폼까지 제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석세스 팩터즈는 유연성이 많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특성을 따고 있습니다. 네. 강태환님, 회사별로 1, 2차 비중평가 또는 1차, 4차 평가, 항목별 평가 제도 등이 다양한데 해당 회사별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가요? 매번 여쭤보면서도 가능할지가 계속 의심은 됩니다. 다 가능합니다. 저게 이제 회사별이 아니라 아예 원하시면 개인별 부서별로 해가지고 네네. 대부분 프로세스 같은 걸 다 바꿀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정책 형태로 기반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폴리시를, 이제 여기는 뭐 3단계로 간다. 요 부서는 그런데 특별히 4단계로 간다. 그런 것들은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1차 팀장, 2차 본부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인에게 공개를 꺼려합니다. 그렇죠. 공개를 하지 못하는 평가가 옳은 걸까요?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 부분입니다. 아까 뭐 사장님이 자꾸 이렇게 주관적인 개입을 하셨다는데 네. 개입을 한다면은 데이터를 남기고 공개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네. 그걸 통해 가지고 공개를 못 할 거면 그렇게 조정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형태로 자꾸 유도를 하셔가지고 어디까지나 사실 사장님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궁금하시면 좋은데 그렇다면 네. 정확하게 근거를 남겨가지고 직원 입장에서도 네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자. 그 부분을 자꾸 이루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문화가 없는 회사에 예. 이런 문화가 뭔가 내가 평가를 뭐 상사나 동료가 그 상시적으로 하는 것을 나는 전혀 모르는 연말 가서 너 뭐 D야 뭐야 이렇게 그런 회사에서 네. 갑자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시적으로 내 평가가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죠? 서로 그 사람도- 이렇게, 예. 그러면 굉장히 주고받는 그게 거죠. 평가하는 사람도 어색할 것 같고 그럴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걸 소프트 랜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뭔가 팁이 있을까요? 그런 걸. 조금 쉽게 가는 방법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네. 배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좋아요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아. 이제 보내기도 하고 네네. 약간 화난 모습으로 해가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해가지고 네네네. 뭐 그런 어떤 툴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아. 그게 이제 예 그런 형태를 좀 완화시켜가 처음에 해보고 그런 걸 얼마나 반영시킬지 가 좀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수정님, 글로벌 기업의 경우 역량 기술서나 피드백 지침서가 언어별로 모두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유연하게 되어 있는지요? 저 부분 자체는 기존에 저희가 탑재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꽤 다양한 언어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태환님께서 한 달이나 일정 기간 시스템을 베타 버전 같이 써보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uccessFactors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네. 그렇게 베타 버전을 써보실 수는 있는데 시스템을 셋업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저희 세일즈 퍼슨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데모 시스템 같이 한번 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사실. 네. 자, 김지호님, 각자의 연봉은 묻지도 말고 말하지 말라는 속초를 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기 때문이죠. 연봉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예. 연봉 안 되는 거죠? 예, 저거는 평가에 대한 것은 개인 정보기 때문에 네네. 저 부분 자체는 안 됩니다. 네. 이건웅님,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다 보면 입력하는 행위 자체를 일로 생각해서 저항이 많습니다. SAP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장치나 메커니즘을 구축하셨는지요? 질문 자체를 제가 이제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성과 평가에 있어가지고, 자, 이제 만기 평가하세요 하면은, 이제까지 여태까지 뭐 하다가 생각도 안 나는데, 10명을 네. 평가하라 하니까 일로 평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셨으면은, 네. 보다 쉽고 수용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동구님, 성과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워크플로우가 지원이 될까요?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 김경아님, SAP는 복잡하고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HR, 이거 클라우드, 이거는 어떨까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면은 회사에 따라 가지고 중소기업을 아예 안 받는 클라우드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게 속된 말로 돈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아. SuccessFactors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다 지원합니다. 인원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네. 중소기업 분들이 훨씬 사실 보면은 베너핏이 많습니다. 시스템을 네. 보시면. 아니, 차별은 없다지만, 이분의 말씀은 이제, 비싸면 어떡하냐, 그건데, 네. 금액이 그렇게 개발하신다라든지 그런 부분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네. 많은 지금까지 써오신 분들이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아까 잠깐 여쭤보니까 그렇게 큰 중소기업에서 부담은 없는 금액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인당. 네. 세일즈한테 제가 중소 한번 인정 해볼까?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네. 예. 전성님, 영업 중심적인 회사로 영업 마케팅과 비영업 간의 연봉제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만 사항이 있는데, 타사 사례를 통해서 공정한 평가로 양 구성원들이 윈윈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게 아마 영업 마케팅하고 비영업 간의 직군을 나눠가지고 직군 내에서 그런 어떤 뭐랄까 연봉의 차이를 많이 두는 그런 어떤 구조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저게 뭐 수용성 측면에서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번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뷰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 차이를 둘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은 회사 내에서는 좀 이슈가 생길 수는 있는데 사실 서양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이긴 합니다. 저 방식 네. 자체가. 강태환님, 국내나 해외 평가 수용성 등 확보를 위해 이의제도 이외에 수용성 설문조사 등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그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평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 평가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설문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평가 제도를 바꾸고 나서는 한 몇 년 정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수용성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평가자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은 평가에까지 관리자 평가에까지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이남규님, 과정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결과로 평가해야 할까요? 상시 성과 관리는 말씀 주신 것처럼 보다 과정을 많이 보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중간중간 다 보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네. 이만한 성과를 냈다. 이게 어떤 운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이 사람의 평가이기 때문에 정말로 절대평가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네네.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과정하고 또 이제 뭔가 다른 구성원들과의 콜라보하는 그런 이제 부분도.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예.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창희님, 피드백 여부를 설문하는 기능에서 설문에 대한 익명성도 보장이 되는지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권한을 어떻게 설정하에 따라 가지고 볼 수 있기도 하고 안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서양 기업 같은 데는 100%다 오픈해가지고 일부러 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게 좀 안 맞는다 하면 완전히 다 막아가지고 100% 익명을 하기도 하고 그건 다 설정이 가능한 네. 형태입니다. 예. 최수영님, 저희가 다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동료 평가 제도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요. 동료 평가는 같은 팀원들끼리 장점과 개선점을 나누어 기술하면 이것을 취합하여 피평가자에게 누가 작성했는지는 보여주지 않고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아예 안 보게끔 익명 형태로 처리하는 부분이 다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워크숍 놀러 가서 하면 되는 건데 쪽지에다 써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마에 붙이고 하면 돼요. 이마에 붙이고. 예, 재밌는데. 예. 김신아님, 평가 템플릿이 직군별로 상이한데 다르게 구현이 가능하신다면 중간중간에 약간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개발자에게 의뢰하나 아니면 HR 담당자가 변경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한가요? 이 부분 자체는
HR 담당자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인터넷 설정하시는 거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쓰겠다, 안 쓰겠다, 닫겠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톡을 해가지고 하게끔 그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천님, 현재 직원에 대한 역량적 분석을 통해 배치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도 가능하죠. 이게 이제 애널리틱스 부분이 저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직무 중심으로 운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직무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네. 데이터를 좀 쌓는다면은 충분히 그런 분석이 가능한 그런 어떤 툴이라든지 솔루션들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역시 이제 회사의 이제 어떤 그 인사 쪽이나 아니면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에서 그런지 굉장히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질문뿐만 아니라 굉장히 코멘트들도 막 주셔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소통하는 문화가 된 것 같고요. 그 여러분들 이제 기왕 이렇게 소통하는 자세가 있으시다면 지금 아직 실루엣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 지금 그 실루엣 누르시면요, 여러분 토카티 회원이시면 여러분 얼굴 사진 올릴 수 있거든요. PC에 있는 파일 올릴 수 있으니까 좀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요, 좀 이렇게 실루엣을 좀 이렇게 이미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가 다음부터는 제가 진행할 때 그 지금 이제 실루엣 얼굴 올리신 분 중에서 제일 이미지가 뭔가에 괜찮은 분한테 제가 좀 경품을 주려고 그래요.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5분 좀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호명? 네네. 아니 제일 많이 해주신 분 같은 최수정님 이분한테 최수정님. 예, 네네. 그다음에 그 김남옥님도 이제 김남옥님. 주신 네네. 것 같고요. 그다음 노민규님, 노민규님. 네. 그다음에 이제 김경환님, 네. 그다음 김성환님, 그렇게 김성환님. 5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김경환, 김성환, 최수정, 노민규, 그다음에 한 분이 김남옥님, 김남옥님. 예, 네, 예.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요.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설문회 좀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회에도 다 응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겠고요. 그 특히 이제 설문 맨 끝 항목에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 토크아이티가 바라는 코멘트라든지 아니면은 나 이런 주제 좀 원한다. HR 쪽이나 이런 쪽에 그런 거 있으면 좀 써주시면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갈까요? 네. 예, 그 사실 이제 그 IMF 터진 이후에 그 글로벌 표준화된 그런 시스템을 가져오자, 특히 이제 성과 평가를 강화하자는 그런 어떤 기조가 됐었는데 그 네. 부분이 이제 지금 한번 크게 변화하는, 그리고 네네. 그 변화의 방법 자체가 목적 자체가 보다 정말로 공정하게, 그리고 그 네네. 사람이 일을 한 거를 제대로 평가해보자,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무쪼록 이런 기회를 한번 하나의 좋은 계기로 삼아가지고 네네. 한번 인사제도를 한번 돌아보신다면은 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상황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금 이제 이 토크아이티가 벌써 지금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다시 보기들이 유튜브에 토크아이티 검색해 보시면 토크아이티 온에어 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실 수 있고요. 토크아이티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토크아이티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문화다, 이렇게 좀 공감이 가신다면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더 여기 동참해가지고 이런 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감이 가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지인분들이나 같은 동료들한테 좀 토크아이티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세 분씩 데려오시면 얼마나 더 다음번 더 풍성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럼 이걸로 마친 거 하겠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